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1주차 실습 관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습 나가실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습 나가시기 전에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들을 지금 사이버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등교 수업에서 연습시킬 수 없는 이런 한계점으로 인해서 제가 과제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실습생 프로파일 작성하는 거, 실습 신청서 작성하는 거 해서 여러분 올 파일로 올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작성하셔서 올리는 걸로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실습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셔도 그거를 잘 작성하셔야만 여러분이 실습을 마치고 서류가 기록으로 잘 기록을 하신 자료가 있어야만 이제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버거우셔도 여러분이 여러분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습 중에 보고서 작성하는 두 번째가 기간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여러분이 등교 수업을 한다면 기간 분석 보고서를 지금 여러분 실습 가는 기간 거를 다 작성하셔서 저에게 여러분이 리포트를 작성하셔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한계로 인해서 지금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작성하셔서 이것도 아마 2주 후에 오늘 11주차니까 13주차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 기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간 분석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습 초기에 실습 기간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보편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여러분이 이제 실습지가 정해지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한 실습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여러분이 기간 분석 보고서 양식에 여러분이 아는 만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른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또 기관장에게 슈퍼바이저에게 실습기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기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으니 혹시 자료를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셔서 여러분에게 아마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실습 가기 전에 기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도자님, 실습 지도자님 저에게 이렇게 기간 분석 보고서 관련된 자료를 좀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기간을 이해하고 실습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선배님들은 다 이 실습기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이게 발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내가 아동복지기관에 간다. 또 어떤 분은 노인복지기관에 간다. 어떤 분은 청소년복지기관에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12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12분이 다 각기 같은 기관을 가는 분도 있지만 다른 기관을 가시는 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12분이지만 2명씩 가서 6기관이다. 그러면 나는 아동복지기관에 실습을 가지만 다른 사람의 기관 분석 보고서 발표를 듣고서 여러분들도 나 외에 5기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넓은 실습 기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간접적, 직접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폭이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간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하는 거 중요하고요. 또 과제방에다 여러분이 올리시는 것을 다른 분들이 또 한번 보시고 이래서 사회복지기관이 실습을 가지만 내가 가는 기관이 사회복지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아는 만큼 보는데
여러분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양한 간접적 경험, 직접적 경험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습가시기 전에 기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만큼 작성하셔서 13주차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몇 주차까지 올리신다고요? 13주차까지 과제방에 작성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왜 실습 전에 제가 이걸 작성해서 13주차까지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를 올리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실습을 가시기 전에 기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 실습 기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는 기간은 언제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지역사회의 환경은 어떻고 타기관과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실습을 가기 전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실습을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습 목표가 또 분명히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을 가도 그냥 실습을 가서 시간 채우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무엇을 배우고 또 가서 어떤 부분을 실습 끝나면 성장해서 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여러분의 기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거기 가서 뭘 배우고 싶은지 실습을 끝났을 때 뭐가 얼마큼 성장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를 할 수 있는 만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복지사는 이제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사회복지사,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또 여러분이 앞으로 실습 지도자가 되면 또 여러분 실습생들을 잘 지도해주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는 그냥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 양식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 기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42페이지를 피시면서 이것을 다 제가 적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항상 제 수업하실 때는 교과서를 앞에 펴놓으세요. 142페이지 피셨나요? 네. 자, 볼게요. 첫 번째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 실습생명, 기간명, 기간 주소, 기간 소재지까지는 여러분이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관의 역사 아시죠? 여러분이 기관의 역사를 잘 모른다 그러면은 아마 홈페이지나 카페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서치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기관이 언제 설립됐구나. 그리고 설립 동기는 어떤 동기로 됐구나. 그리고 설립 목적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시고 가셔야 그 기간이 아동복지법에 세워진 건지 어떤 기간인 건지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또는 카페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나 카페가 없다면 실습 지도자님께 여러분이 기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으니 관련된 기간 소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문의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이 이제 기간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기관의 목적, 설립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관에 대한 역사는 예를 들면 뭐 2004년에 형성됐다. 그러면은 언제 개소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흐름이 되었는지 이게 전반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역사의 변천 과정들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관 역사에 대한 실습생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습을 마치진 않았기 때문에 이 평가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접한 이후로 느낀 대로 그대로 여기다 3번에다가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습을 가셔서 이거는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현재 보고 느낀 만큼 3번에 기관 역사에 대한 실습생의 평가를 적으시고 여러분이 계속 중간평가, 종결평가, 실습 마쳤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수정 보완하셔서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는 여러분 실습 일지에 필수 사항이니까 여러분이 필수로 작성하시고 나중에 제본하는 과정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기관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기관이 어떤 사업을 하는 기관인지 기관의 목적도 홈페이지와 카페에 다 실려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관의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관의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가로 1번 보면 클라이언트 및 대상 지역 나와 있습니다. 자, 대상자는 누구고 지역은 어디고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143페이지 2번 보면 주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가? 여기는 1366인데 상담 서비스 제공 그리고 어떤 제공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쓰시고 주야간 기능 및 취약 시간대인 야간 중점 서비스 지원 체계 확립 이렇게 써놨네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성폭력 근절의 전초기지 기능 수행 시도별 연계 증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에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상담, 피난처 제공, 각 협력기관을 통하여 의료 법률 쉼터 연계 경찰의 도움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기관의 대상층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실습생의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관의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부분별로 실습생의 평가는 여러분이 느낀 그대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기관의 행정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습을 가시다 보면 행정사항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기관의 조직구조, 전체 직원 수는 몇 명이고 조직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예산, 후원 및 지원 사항은 어떻게 되고 여러분이 내가 가는 기관이 예산을 어디서 받는지 여성가족부에서 받는지 보건복지부에서 받는지 국비지원인지 도비지원인지 또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받는지 회계연도는 어떻게 되는지 후원은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후원 단체는 주로 어디인지 후원금은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용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해하신 것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조금 더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준비 단계로 실습생으로서 여러분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 기간에 실습을 가셨을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만 되고 또 여러분이 모르는 거는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습생이실 때는 물어보셔도 창피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습을 대충대충 하시고 사회복지사로 취업이 되었는데 이게 뭔지 자세히 몰라요. 실습을 제대로 안 해서 용어도 몰라요. 그러면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니고 자격증을 따고 나서 모르는 거 참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실습 가셔서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배우는 그런 수련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이 속한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실습기관의 지역사회는 어떤 지역사회인지, 물리적 환경은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씩은 방문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을 아직 마친 건 아니지만 지금과 여러분이 마친 이후에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면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지역 내 타기관과의 연계입니다. 우리 기관은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돼 있어서 상호 교류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런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의 타 기관과의 관계 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를 이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 마지막은 기관의 특별한 면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상이나 느낌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6번까지 작성하시고 여러분이 평가하신 걸 가지고 여러분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상이나 느낌을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적어 주시면 여러분이 실습 기간 분석에 대한 보고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성해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잘 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 작성한 것을 가지고 13주차까지 여러분이 과제방에 올려주시는 걸로 알고 1차 시는 마치고요. 이어서 2차 시에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제 실습 일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이것도 13주차까지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부분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